네, 중간선거까지 이제 딱 57일 남았습니다. 중간선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능력을 심판하는 날인데요. 지난 2년 동안 트럼프가 미국을 잘 이끌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지 투표 결과를 통해 판가름이 납니다. 2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연방 상하원 선거를 통해서 트럼프를 향한 국민 여론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오베드 라이브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 바랍니다. 여러분 정성이 저희 프로그램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후원 링크는 이 밑에서 페이팔로 시작하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미 뉴욕타임스하고 CNN, 이런 MSNBC, MBC 이런 주류 언론은 트럼프한테 일찌감치 낙제점을 주면서 백악관 입성 첫날부터 낙제점을 준 거죠. 낙제점을 주면서 중간선거에서 파란 물결이 덮칠 것이라고 그렇게 호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 언론 전망을 섣불리 믿으면 절대 안 되죠. 금물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대선 승리 가능성을 허핑턴 포스트는 98%라고 내다봤고 CNN은 91%, 뉴욕타임스는 85%라고 전망했습니다. 근데 이들 언론의 전망을 그대로 믿으면 절대 안 되죠. 냉정하게 언론을 비판할 시대입니다. 지금 현재 시대는요. 미국이 지금 직면한 시대는 언론 불신 시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 언론 부패입니다. 언론 부패라서 제가 어느 정도로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제가 범죄 집단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요. 그러니까 보도해야 될 내용들은 잘 안 하고 안 해야 될 내용들을 보도하는 게 지금 미국의 주류 언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주류 언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주류 언론이 이제 민주당을 대변하는 슈퍼팩 혹은 홍보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들 언론의 사설이나 민주당 정치인들의 그 유세 내용을 보면은 싱크로가 100%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국민이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CNN, MSNBC 이런 언론을 두고 극좌 언론, 부패 언론으로 보고 이들의 보도 내용이나 오피니언을 의식적으로 피한다는 사실을 과연 그들은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저는 상당수가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보도 행태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면서도 좌측으로만 일방통행하고 있다는 거죠. 뉴욕타임스를 비롯해서 거의 반세기 가까이 미국인들의 그 정신세계를 장악했다고 봐도 무방한 ABC, MBC, CBS 이 3사 저녁 뉴스 보도에 국민이 현혹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언론 보도만 그대로 믿었다면은 1980년에 로널드 레이건이 지미 카터를 누르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1984년에 그가 로널드 레이건이 몬데이를 상대로 49개 주, 50개 주 중 49개 주에서 승리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다 그때 로널드 레이건이 말도 안 되는 대통령, 말도 안 되는 대선 후보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던 게 주류 언론이었습니다. 또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경선과 대선에서 각각 역대 최다 득표를 기록하면서 미국 정치사 최대 이변을 이끌어낼 수는 더더욱 없었을 겁니다. 주류 언론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힐러리 캠프 측의 조작물로 사실상 드러난 러시아 스캔들 음모론에 흠뻑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미 국민은 똑똑히 기억할 겁니다. 물론 트럼프가 단점이 없고 잘못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600일 이상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면서 미국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그 주류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내용들, 그 지적들을 제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당선된 뒤 일자리 400만 개 창출, 감세 법안 통과, 제조업 일자리 40만 개 창출, 제조업 일자리 30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세, 실업률 45년 만에 최저, 아시안, 히스패닉, 흑인 실업률 역대 최저. 아시안 같은 경우에 3.1%, 히스패닉은 4.5%, 히스패닉은 6.6%. 히스패닉은 4.5%, 흑인은 6.6%. 그리고 아시안 3.1%로 실업률 역대 최저를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미국 최초로 실업자보다 일자리가 많습니다. 미국 역사상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으로 북한과 첫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 또 북한 미군 유해 55구 송환, 이란 핵합의 파기, 흑인 지지율 36%, 라스무센 여론조사에서 라스무센 8월 조사에서 36%를 기록했다고 제가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그 흑인 지지율보다 3배 이상 오른 거예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규제 완화, 그러니까 규제 한 개 새로 생길 때마다 기존 규제 22개 폐지. 지금 이제 600일밖에 안 됐는데 미국 8년이건 뭐 8년 이상이건 그 집권했던 그 미국 대통령들보다 규제 완화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미국 규제들을 그동안의 규제들을 철폐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인 67%가 갤럽 조사에 따르면요. 미국인 67%가 좋은 일자리를 찾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여성 실업률은 65년 만에 최저입니다. 4.5%인데 이게 65년 만에 최저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우스갯소리로 지금 유세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성들한테 정말로 죄송하다고, 정말로 죄송하다고. 다른 거는 다 역사상 최저인데 뭐 흑인, 아시안, 히스패닉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는데 역대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는데 여성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지 못해서 여성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하다.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세장에서. 근데 이것도 곧 몇 주 안에 역대 최저 기록할 거다. 이렇게 호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장 없는 실업률 역대 최저. 바꿔 말해서 고교 졸업장 없는 고용률 역대 최고 기록을 했고요. 고교 졸업장 없는 실업률은 지금 5.1%를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키스톤 엑셀 파이프라인. 이거 많은 민주당원들도 원했던 거예요. 키스톤 파이프라인. 그런데 오바마가 끝까지 버틴 겁니다. 환경 어쩌고 저쩌고 뭐 올챙이 죽을 수 있다. 새 죽을 수 있다. 뭐 이런 개구리 죽을 수 있다. 이런 이유를 핑계로. 일자리가 중요하죠. 지금 그게 더 중요합니까? 키스톤 엑셀하고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 허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탈퇴. 그러니까 TPP 탈퇴. 이 만약에 TPP 묶였으면은 미국 일자리 또 다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제조업은 거의 완전히 죽는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오바마가 이걸 원했죠. 힐러리가 원했고. 근데 이걸 반대했던 게 트럼프고 그래서 당선이 됐던 거고요. 파리 기후협약 탈퇴. 이것도 역시 잘한 일이죠. 파리 기후협약 그대로 있었다면 묶이는 겁니다. 그리고 묶이는 동안에 온갖 그 환경 규제 묶이는 동안 중국, 인도, 멕시코 이런 나라들은 안 지켜도 돼요. 2030년까지.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기후협약에 들어갔던 겁니다. 오바마가. 거기서 빠지는 건 당연한 거였고요. 파리 기후협약 탈퇴. 너무나 잘한 그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 52년 만에 최저 기록. 미국인 노동 참여율 62.9%로 역대 최고 기록. 그리고 보수 대법관 2명 임명. 작년에 닐 고서치를 앤토니 스칼리아 자리를 대신해서 메웠고 올해는 이제 브렛 캐버노 지금 인준 절차 거쳤죠. 지난주에 이제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가 열렸었는데 인준 통과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셰일 혁명, 그리고 광산업, 철강산업 부활, 오바마 케어 개별적 강제 조항 폐지, 테러 집단, IS 국가가 오바마 시대 때 완전히 난장판을 벌였죠. 중동뿐만 아니라 뭐 미국, 유럽 이런 데서. 근데 테러 집단 IS 국가 98% 소멸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인 중간소득 11년 만에 상승. 애플사 있죠. 미국에서 시가총액 1조 달러, 사상 최초로 1조 달러,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애플은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왜? 감세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팀 쿡 CEO가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정책 덕분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팀 쿡 CEO가. 근데 주류 언론 역시 이거 보도 잘 안 하려고 하죠. 경제 채널에서는 그래도 보도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참고로 경제지가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가짜 뉴스를 뿌리지 않아요. 거의 숫자 그대로 보도를 합니다. 안 그러면 망신당하니까. 거의 매장당해요. 망신이 아니라.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굉장히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고요. CNBC 같은 경제 채널, 뭐 MBC지만 MBC 산하 있지만 CNBC나 뭐 Fox News 비즈니스 채널, 뭐 Forbes 이런 데서도 일반적으로 공정해요. 그거를 여러분께서 상식으로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푸드 스탬프 400만 명이 탈퇴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오바마 정부 들어설 때는 푸드 스탬프 의존자가 800만 명으로 늘어났고요. 800만 명이 늘어난 겁니다. 기존에서. 근데 이제 400만 명, 거의 절반으로
깎은 거예요.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600일 만에. 그리고 중국과 유럽연합, 멕시코의 관세 부과 통한 관세 폭탄이죠, 거의 관세 폭탄 통한 유리한 무역 협정을 이끌고 있고 나토 동맹국 군사 비용 막 돈 달라고 그랬죠. 너네들 왜 돈 안 내? 너네들 이거 빚진 거 너네들 지금 빚졌어. 돈 내. 독일, 프랑스 뭐 상대로 다 그렇게 트럼프가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까? 너네들 갚아야지. 갚을 돈은 갚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 압력을 넣어서 만약에 우리가 돈 안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나토 쪽에서.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랬어요. 미국 여기서 뺄 거라고. 그럼 너네들 알아서 국방하라고. 그랬더니 아유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전화를 들었어요. 나토 측에서. 그래서 당장 내일 비행기 타서 백악관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그 덕분에 나토 동맹국 군사비용 690억 달러 지출을 이끌었습니다. 미국 돈 아니고 그 동맹국들 돈이에요. 트럼프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했습니다. 오바마 절대 못했고 조지 W. 부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어떤 민주당, 공화당 대통령이었던 간에 그 전에 기존 이거 이렇게 못했어요. 압력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트럼프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흑인 소자 영업 1년 만에 400% 증가. 어마어마한 기록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적은 주류 언론이 잘 보도하지 않습니다. 왜? 국민에게 가리고 싶은 뉴스였기 때문이죠. 뭐 다는 아니에요. 뭐 TPP나 뭐 이런 거는 다 보도를 그냥 했죠. 근데 다 부정적으로 보도했고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면은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했죠. 보도할 가치가 있는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것도 가짜뉴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경제 성장률을 4%로 이끌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내걸었을 때 버락 오바마가 뭐라 그랬죠? 2016년에 이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트럼프가 4%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그때 버락 오바마가 인디애나주에서 캠페인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무슨 마술 지팡이라도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수치다. 이렇게 비아냥됐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제조업은 사실상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일자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새로운 일자리 능력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인디애나주 주민한테. 근데 오히려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일자리가 돌아오고 있어요. 멕시코, 중국. 40만 개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600일 만에. 제가 볼 때는 100만 개 이상도 돌아올 거예요. 결국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은. 이렇게 비아냥을 했죠. 오바마가. 미국에 무슨 4%야. 네가 마술 지팡이라도 있어? 오바마가 트럼프를 상대로 이렇게 비아냥을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이제 가능하다고 하니까 오바마가 비아냥된 건데 지난 2분기에 미국이 바로 4.2%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트럼프 정부 덕분이에요. 정책 덕분에. 오바마가 근데 또 그랬죠. 지난 토요일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유세를 했는데 그리고 금요일에도 일리노이주에서 일리노이 대학에서 이렇게 유세를 했습니다. 나 덕분에 미국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불경기 속에서 회복 성장률이 가장 더딘 대통령입니다. 오바마가. 연 GDP 성장률 3%를 한 번도 기록하지 못한 대통령이 바로 오바마였고 또 이것에 대해서 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다가 이제 와서 자기 크레딧으로 얘기를 떠들고 있는데 그러면은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40만 개 늘어난 게 그게 오바마 덕분이겠어요? 당연히 트럼프 덕분이죠. 그것에 대해서도 크레딧을 받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본인이 직접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상황인데 그죠? 그랬던 상황인데 또 마술 지팡이라도 있느냐 그런 식으로 비꼬았는데 결국 트럼프한테 마술 지팡이가 있었던 얘기예요. 네? 그걸 미국 국민이 알았던 겁니다. 트럼프가 일자리 엄청나게 많이 늘려줄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표를 던진 겁니다. 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대선 캠페인 때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만든 미국 역사상 최고의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그렇게 밝혔는데 지금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열거한 내용들을 뒤돌아보면 그걸 여러분께서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파란 물결이 아니라 오히려 붉은 물결을 걱정해야 하는 게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민주당은 곧 주류 언론의 파란 물결이 아니라 오히려 붉은 물결을 걱정해야 하는 게 주류 언론의 현실입니다. 오늘 롤컬 거기 보도에 따르면은 민주당 상원의원 10명 중 9명의 자리가 위태롭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민주당의 현 주소예요. 현 주소이자 현재 민주당이 처한 위기입니다. 주류 언론이 처한 위기이기도 하고요.
오베드 다음 토픽입니다.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다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한테 친서를 보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했다고 백악관이 오늘 밝혔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은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고 이미 조율하는 과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는데요.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보낸 친서를 받았다 이러면서 김정은이 동의하지 않는 한 친서 내용 전체를 공개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김정은이 또 이 대목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또 좋아할 것 같아요. 다 공개하지는 김정은이 동의하지 않는 한 친서 내용 전체를 공개하진 않을 거다. 이렇게 밝혔으니까요. 그러면서 친서의 주요 목적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또 다른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하고 일정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세라 허커비 샌더스가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우리는 여기에 열려 있고 이미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음을 밝혔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친서에 대해서 매우 따뜻하고 긍정적인 편지였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우리가 만들고 싶어하는 미북 관계 진전의 추가적인 증거다. 이러면서 대화와 진전을 지속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2차 회담은 백악관에서 하는 게 아니냐.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샌더스 대변인은 그 가능성에 대해선 자세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겠다.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샌더스는 하지만 우리는 뭔가 일어나길 원하며 이미 실현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또 2차 정상회담을 얼마나 일찍 개최하고 싶으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른다. 이러면서 2차 회담을 위한 대화는 지금 진행 중이고 세부 사항이 나오면 그때 알려주겠다. 이렇게 그 취재진을 향해 밝혔습니다. 샌더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취소 뒤에 다른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 뒤에 바로 이제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친서를 보낸 걸 보면은 뭔가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긴 취했던 모양입니다. 샌더스는 또 두 정상이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마주 앉는 것이 가장 좋은 건데 특히 거의 모든 결정을 하는 김정은이 홀로 다 결정하는데 북한 이슈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화하고 싶을 것이다. 이러면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진전을 이루고 있어 지금 기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은 또 북한의 구구절 열병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북한이 처음으로 핵무기를 강조하지 않는 열병식을 했다. 이러면서 신뢰 표시다라고 긍정적으로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열병식은 샌더스 대변인은 열병식은 핵무기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신의 정책을 펼치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트위터에도 트럼프가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 열병식에 그 핵무기를 강조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김정은한테 이렇게 그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누차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도 김정은 좋아하고 김정은도 나를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협상이 두 국가 간에 잘 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오베드 다음 토픽입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큰 뉴스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어마어마한 뉴스인데 주류 언론은 또 아마 싫어해서 잘 보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LA 타임스에서도 별로 크게 보도를 안 했습니다. 못 본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가 지금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부지사하고 지금 뒤에 보이시는 존 칵스 공화당. 게빈 뉴섬은 극좌 중에 극좌. 뭐 미국 정치인 통틀어서 가장 극좌 인물이라고 봐도 무방한 사람인데 게빈 뉴섬 왜냐하면은 동성 결혼을 가장 먼저 그 합법화했고 미국 그 연방법에서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합법하려고 막 추진을 했고 그 샌프란시스코 시장 시절에 그리고 뭐 마리화나 합법화에도 그러니까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가장 먼저 앞장선 그런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게빈 뉴섬 부지사하고 존 칵스 뒤에 보이시는 공화당, 그러니까 존 칵스 후보 간의 격차가 크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오늘 최근에 나왔습니다. 뉴포트 비치에 위치한 연구소 프로블로스키 리서치는 지난 6일 9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540명을 온라인 그리고 360명을 전화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뉴섬 후보가 44%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뭐 그거는 뭐 별로 놀라울 게 아니지만 뉴섬 후보가 1위를 지키긴 했지만 존 칵스 후보하고 격차를 벌려 나가던 지금까지의 여론조사하고는 양상이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칵스 후보는 39% 지지율을 기록해서 차이가 5%에 불과했는데요. 후보를 정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부동층도 17%여서 뒤집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프로블스키 리서치는 존 칵스가 가주 전체에서 25%에 불과한 공화당 지지자들을 넘어서 지지층을 이렇게 독립당, 그러니까 뭐 무당파, 그리고 민주당 일부 그 유권자층으로 이렇게 넓혀가고 있어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그렇게 밝혔는데요. 양 후보에 대한 지지세는 모두 탄탄하고 특히 라틴계, 히스패닉 층에서 양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이 이채롭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가장 극좌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주에서 지금 존 칵스가 게빈 뉴섬에 버금가는 그런 지지율을 올렸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많은데요. 지난 7월 가주 공공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뉴섬 후보가 55%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면서 과반을 넘겼고 존 칵스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답한 사람은 31%에 불과해서 격차가 무려 24%포인트나 다릅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지지율 추이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뉴섬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는 해석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최근 LA타임스에서 뉴섬 후보의 말 바꾸기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게재하면서 악재가 발생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칵스 후보 측은 당연히 지금 업돼 있죠.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는 주지사 선거가 진짜 경쟁이 될 거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해질 거라고 예상했다. 이러면서 이번 조사 결과에 한껏 업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칵스 후보를 보면은 트럼프처럼 돈 많은 사람이에요. 트럼프급은 아니지만 뭐 백만장자, 벤처 투자가로 2000년대에 일리노이주에서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는 공화당 대선 경선에 참가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정계의 입문을 노려왔습니다. 또 올해 예비 선거 때 일찌감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가주 하원의원, 공화당 가주 하원의원 트래비스 알런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것도 지지율 상승에 큰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존 칵스는 그 대선 때 힐러리도 트럼프도 아닌 다른 제3자 한테 투표를 했는데 트럼프가 지금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을 보고 감동해서 이제 전폭적인 트럼프 지지자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존 칵스는 캘리포니아 정계에 등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그 막대한 광고비를 쓰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렸고 6월 예비 선거에서는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전 LA 시장 여기에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전 LA 시장을 꺾는 이변을 일으키면서 2위로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뭐 존 칵스 제가 한번 초청해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고 그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2위로 결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존 칵스가. 그래서 이후에 갤런당 73.62센터에 달하는 유류세가 인상되는 것을 비판하면서 적극적인 선거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유류세 인상을 비판한 것 역시 존 칵스 후보 지지율을 올려주는데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캘리포니아 보면은 마치 민주당 주류 언론에서는 블루 웨이브, 파란 물결이 휩쓸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달라요. 지금 보면은 그 지난 6월 예비 선거도 보면은 공화당 지지표가 더 많았습니다. 그 민주당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그런 연방 하원의원 선거를 보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도 존 칵스가 예상외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이 예상외로 왜 좋은 성적을 거두느냐? 캘리포니아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엄연한 현실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어요. 주류 언론. 근데 그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제가 직접 공화당 그 지지자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트럼프를 싫어했던 사람들도 지금은 엄청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지자들 사이에. 당초 트럼프를 별로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심지어 그런 사람들도 트럼프는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캘리포니아에서 파란 물결이 아니라 오히려 빨간 물결이 치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공화당 내 없었던 그런 그러니까 그 전에 없었던 캘리포니아 내 공화당의 부활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베드 라이브는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원영석의 오베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후원금도 많이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면 오베드 새 에피소드가 나온 대로 곧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